파란색으로 또 하나. 또 이만큼 와가지고. 그래서 초점을 중심으로요. 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퍼뜨려가면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3개만 그릴게요. 힘드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요. 선을 그을 거예요. 요 노란색이 1번이었잖아. 1번 원이었죠? 그래서 요 중선으로부터 딱 한 칸 떨어진 여기에 1번 직선을 이렇게 중선과 평행하게 그려놓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두 번째니까 빨간색으로요.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니까 파란색으로 요만큼 또 떨어져서 직선을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 노란색 원과 노란색 직선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빨간색 직선과 빨간색 원, 즉 두 번째 원과 두 번째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세 번째, 파란색 원과 파란색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요 표시가 어떤 의미가 있나 볼까요? 와, 한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내지. 자, 얘도 어때요? 어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두 칸? 같은 거리 내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파란색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 몇 칸짜리야, 이게? 3칸짜리지. 3칸, 3칸. 같죠? 맞습니까? 요 점은 초점과 여기에 보이는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3칸, 3칸 모두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점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점을 이렇게 일일이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누구? 빨갱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야. 노랭이와 빨갱이만 이용해서 한 칸, 위로 두 칸 쭉 그리는 이런 습관을 갖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우리 좀 필기를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물선, 특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요. 1대 몇 채비, 1대 2의 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대 2의 비. 그리고 친구 도형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사각형도 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정사각형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봐. 1대 2의 비, 그리고 정사각형과 자, 받았습니다. 포물선의 관계를 기억해두고 포물선을 그릴 때 이용하자. 1대 2의 비, 그리고 정사각형과 포물선의 관계를 기억해두고 포물선을 그릴 때 이용하자. 1대 2의 비, 그리고 정사각형과 포물선의 관계를 기억해두고 포물선을 그릴 때 이용하자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포물선 연습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포물선의 기본형 연습이에요. 중심의 역할을 하는 누구? 중심의 역할을 하는 누구? 포물선에서는? 꼭지점 적어놓으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기본형에서 몇 콤마 몇 원점이다 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원점.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에요. 무슨 형에서는? 기본형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기본형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만 좀 적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똑같은 패턴으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나왔어요. 오, 초점이 5구나. 그죠? 그리고 준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느낌이 와. 얘는 꼭지점이 0,0이야. 됐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 한 칸, 하나, 둘, 두 칸 올려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고 두 칸 내려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 해야 되죠.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친구도형 누구 배웠어? 정사각형. 그리고 사실은 사분원도 배웠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 모두 배웠다고? 사분원도 배웠어. 이제 또 친구 도형 누구를 배울 거냐면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 2인 직선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 놓으시고요. 얘의 친구 도형의 기울기가 어떤 것들인지 전부 다 나머지 세 개를 여러분이 표시해 보세요. 식쓰기까지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 쓰는 방법 연습시키도록 할 건데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입니다 라고 그랬지. 왜? 2차가 삐꾸여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집중해야 되는 건 1차가 누굴까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1차를 찾는 방법은 요 초점이 놓여있는 축. X축이에요? Y축이에요? X축이야. 그러면 X가 1차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우선 X 이렇게 써.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y는 y제곱이 될 거야 라고 요 앞에 y제곱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 뭐만 쓰면 되냐면 우선 4자를 무조건 쓰시고요. 요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이만큼이 5지. 5만큼 움직였지.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5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5만 곱해주면 돼요. 즉 y의 제곱은 4 곱하기 5 곱하기 x, 일명 y의 제곱은 20x. 이게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요 녀석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림을 그리면 0,0이 꼭지점일 텐데 지금 요 녀석 한 칸에다가 하나, 둘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게끔 또 요쪽으로도 한 칸, 두 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포물선의 방정식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도형인 직선을 표시해 봅니다. 기울기가 몇인 직선입니까? 2분의 1인 직선이죠? 예. 기울기가 몇인 직선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 얘는 꼭지점이 Y축상에 있으니까 Y만 적어놔. 그리고 여백을 좀 남겨놓은 후에 는 붙이고 이 자리에 x제곱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4에다 며칠 곱하면 되겠다? 7.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다 하신 분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것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의 결론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야. 뭐 이렇게 나온 그림이 예를 들면은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기본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초점이 얘는 X좌표축에 있네. X부터 쓰고 요 자리에 Y의 제곱 이렇게 쓴 후에 여기에 4를 쓰고 요 차이 몇? P를 여기에 써줘야 된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죠? 야, 이 거리를 P라고 하자. 그러면 이 거리는 2P야 라고 썼던 이유가 P라는 문자가 보통 여기에 사용되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이번엔 초점이 0,P Y축에 있기 때문에 Y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제곱 쓰고 4에다가 5P 이렇게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지점이 X축이냐 Y축이냐 요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서요. 포물선의 기본형을 보고 포물선 해석해내기라고 나와 있죠. 자, 포물선은요 보통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2차는 1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지. 무슨 숫자가 중요할까? 위에서 눈치 못 챘어? 4. 아까 모두 다 선생님이 뭘 빼냈어? 4를 빼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4 곱하기 9 곱하기 x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몇을 뽑아낸 후에 4를 뽑아낸 후에 그림을 그려라 라고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4를 뽑아내야지만 P가 나와요. P가 나와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야 돼. 꼭지점은 어떻게 찾냐면요. 여기와 여기 2차와 1차를 0으로 만드는 x, y 값을 찾아내면 돼요. 왜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y의 제곱은 4px라는 기본형의 식을요. 평행 이동시켜서 예를 들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식은요. y-n의 제곱은 4p의 x-n 이런 구조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 구조에서의 꼭지점은 어떻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m, 얘를 0으로 만드는 y가 n 이렇게 찾을 거야. 그럼 우린 이걸 한다면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뭐가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0, 얘를 0으로 만드는 y가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꼭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 꼭지점 0,0이네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이 0,0이구나 라고 우선 꼭지점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무슨 문자가 나와 있는지. X가 보이네. X가 보이면 초점이 요 라인에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Y가 보이면 초점이 요 라인에 있는 거겠지. 근데 얘는 X가 보이니까 요 라인에 있는데 여기 보이는 수가 9지. 그러면 요 꼭지점으로부터 몇 만큼 떨어진 점? 9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초점 F는 9,0이다 라는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몇 칸 올라간다? 하나, 둘 올라가서 슈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표시해주면 돼? 이쪽으로 9,0이면 준선은 이 뒤쪽으로 9칸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라는 x값을 지나는 이런 선이 나와 버리겠죠. 예.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요, 거기에 뭘 구하래요? 초점 구하래요. 그림만 그리면 거저 나오지. 초점 F는 몇이니까? 9,0이다요. 자, 세 번째 준선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이 식은 뭐야? 식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9. 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9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을 구하래. 축은 이거지. y는 0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꼭지점, 초점, 준선, 그리고 축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2, 3, 4 연습하세요. 다 구하신 분들은요, 칠판에 있는 내용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됐어요? 네. 예. 집에 한 번 더 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과정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 포물선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전에 알아뒀어야 되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D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요. 자, 좌표 평면이야. 좌표 평면인데 얘가 그냥 얘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일직선, 가로 라인으로 이렇게 평행하거나
혹은 세로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요. 일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즉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의 거리예요. 자, 요 거리에 영향을 못 미치는 좌표는 누구야? 똑같이 생긴 y2는 영향을 못 미치지. 그러면 우리는 요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절대값 x2-x1.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x2가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 붙여도 상관없지. 그런데 가끔 우리가 x1-x2를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붙이는 습관을 좀 들여둔 거예요. 즉 그냥 이렇게 있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풀지만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항상 절대값을 붙이는 걸 기본 마인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이게 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보여. 그러면 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와, 이 대수학적 식에서 기하의 향기가 느껴져 라고 기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는데 x좌표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y의 영향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y2-y1이라 써도 되고 큰 수 y1에서 y2를 빼도 되고 아무렇게나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는 거다 라고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 좀 봐드리고 갈게요. 자, 합차의 제곱의 뺄셈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배곱이라고 4배곱이다. 4배곱이다.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죠. 4배곱이라고 외웁시다. 4배곱.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 식의 구조야. 딱 이렇게 생겨야 돼. 와, A하고 B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 그런데 앞쪽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와 있고 뒤쪽은 A-B의 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빼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합차의 제곱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시작! 합차의 제곱의 뺄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요. 4가 나오고요. 4배 한 거야. 그리고 곱이라고 나와 있지. 곱이 뭐냐면 요 문자 A하고 B 있죠? 얘 두 개를 곱해 준 값이 나와. 무조건 얘는 조금 암산해 두도록 합시다. 왜? 지금부터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를 푼다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풀겠습니까? 어머, 얘 합차 공식이네 라고 합차 공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곱셈 공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지.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합차 공식이 빠를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이 빠를 것 같죠. 왜? 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고 얘는 빼기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오, 지워지는 거 이렇게 있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 4ab이구나.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풀 시간조차 없다는 거. 왜? 너무 자주 볼 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째로 요렇게 암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서 문장을 읽고 4배곱 이렇게 읽어보자. 시작! 합차의 제곱의 뺄셈은 4배곱. 예를 보면서 시작! 합차의 제곱의 뺄셈은 4배곱. 한 번 더. 합차의 제곱의 뺄셈은 4배곱. 요거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수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필요한 것은요. 포물선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자, 내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건 뭐야? 이 식을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표현해 보겠다지. 그래서 이 식을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표현할 거니까 나는 이 한 점을 x, y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포물선의 식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위에 배웠던 정의를 지금부터 이용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정의가 뭐였어? 포물선의 정의는 얘기해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리가 같아? 라고 해서 요 거리를 가만히 봤더니 이 거리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위에서 배웠잖아. 위에서 배웠잖아.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 개념? 이런 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 선생님이 위에?
선수과정에서 뭐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어?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하고 요거의 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P가 X, Y라고 이제 지정이 된 거지, 한 점이. 이때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좌표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위에 등식이 길다랗게 나와 있죠. 자, 앞쪽에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H.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H.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H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제 얘는 뭐와 같다? 좌표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누구와 같다? P선분 PF와 같다. 좌표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PF와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을 봤더니 어머, 얘 포물선인데 X좌표에 초점이 있으니까 X 쓰고, 요게 Y의 제곱 쓰면 되고, 여기에 뭘 쓰면 될까? 4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해.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요 H의 좌표를 알아야지. H의 좌표 표시해 봅시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Y. 그죠? 여기 X는 모두 마이너스 P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P 쓰시고, Y는 얘하고 똑같을 테니까 요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뭐가 나와? 절대값 X 마이너스 P. 이 거리가 좌표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으니까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과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 식만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자, 나는 절대값도 싫어, 루트도 싫어, 양변 제곱해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느낌 오지? 우리가 위에서 어떤 선수과정을 배웠는지.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Y의 제곱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합차의 제곱의 뺄셈은 4배곱. 이거 두 개 곱하는 건데 px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쪽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김쌤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선생님이 교재를 다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1년에 걸쳐가지고. 이 책하고 여러분 기존에 공부하던 책의 차이 뭔지 알아? 뭐야? 똑같아 보여? 거의 달라요. 기존에 선생님이 일일이 썼어요, 손으로. 얘는 전부 워드 작업이 돼 있어. 어느 게 편하냐? 좀 뭔가 선생님 글씨 정감이 나는. 그쵸. 선생님 글씨? 도로 선생님 글씨. 다른 학원 수업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선생님 글씨로 도로 바꿔줘? 아니, 이걸로 갑시다. 그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선생님이 써가지고 스캔을 떠서 수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수정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요. 예. 자, 어쨌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1. 문제에서 이런 거 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뜬금없이 포물선이 한 점을 문제에서 이렇게 딱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포물선이 한 점을 무조건 누구누구랑 연결을 해야 될까? 우리 항상 계속 포물선 나오면 뭐였어? 얘랑 거리가 같아 아니었어? 당연히 누구랑 연결해야 돼? 포물선이 한 점은 준선이랑도 연결하고 초점이랑도 연결을 해야 되죠. 초점과 준선을 연결한 후에 무슨 표시를 해야 돼? 그냥 연결만 하면 안 되잖아. 이 표시를 해야 되죠. 적어 놓으십시오. 같은 거리를 표시한다. 같은 거리를 표시한다. 이게 무조건 습관이 돼 있어야 돼. 포물선 위에는 어떤 한 점이 나오더라도 준선, 초점, 같아. 준선, 초점, 같아.
이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